우승은 꼭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담 삼아서 민혁아 너 와서 뛰어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민혁이 없이도 우승 따내고 오겠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벼르고 있고 그때 충격이 조금 많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대회로는 꼭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윤도영은 4명에게 둘러싸였지만 볼을 지켜냈고 한 선수에게 이렇게 많은 수비가 붙었다는 것은 당연히 동료에겐 공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볼은 연계를 통해 이상적인 방식으로 가장 득점 확률이 높은 선수에게 뿌려졌습니다. 다소 각이 없었지만 백민규는 득점이 가능한 최고의 포인트로 슛을 날렸고 시리아를 격침시켰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해당 득점 상황에 관여한 모든 선수들이 눈앞의 상대뿐 아니라 동료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고 전진 드리블 없이 패스만으로 찬스를 만들어낸 부분입니다. 개개인이 기본적으로 볼을 지켜내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이고 한국 축구는 기술이 없어 투박하다는 완전한 옛말이 되었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U20 대표팀엔 반드시 드리블러가 포함되고 팀에서 가장 기술적인 선수는 유럽에서도 테크니션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대회에서는 배준호였고 그 이전 대회에서는 이강인이었으며 이번에는 윤도영이 있습니다. 한국은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과 4강을 연속 달성하는 경이로운 결과를 거듭했고 해당 대회에는 폴란드 같은 당시 기준 세계적인 유망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브라질이나 독일이라도 U20 준우승과 4강이면 황금 세대라는 표현을 붙여도 그리 어색하지 않고 월드컵 16강이 소망이었던 한국 축구는 세계 4강도 조금은 익숙해진 특이한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다음 U20 월드컵에 출전권이 포함된 U20 아시안컵입니다. 이번 멤버들에겐 가혹하지만 세계 4강이 언론의 기준점이 되어버렸고 가장 가까운 연령별 대회에서 U20 3팀이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던 악재까지 겹쳐있기에 당연한 승리가 요구되는 살얼음판 개막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팀에도 그 나라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10대들이 경쟁을 거듭하다 11명이 출전을 이뤄냈고 축구에 당연한 승리는 없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10대들이 다수 포함된 대표팀이 패배한다면 그들만의 패배가 아니라 한국 축구계의 패배입니다. 그들보다 나은 선수들은 이번에 차출되지 않은 일부 해외파 선수를 빼고 나면 없기 때문이고 어린 시절부터 경쟁 무대에서 뛰며 끝까지 살아남은 국가적 재능들입니다. 7번 손승민은 영등포공고의 에이스로 1년 동안 6관왕에 오르며 고교 무대를 초토화시킨 미드필더입니다. 포지션과 달리 7번을 선택한 이유는 이름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즌 브라이튼 합류가 유력한 윤도영은 단연팀의 에이스이고 대전 시티즌의 U15 3관왕 중추였으며 토트넘과의 친선 경기에서도 통했던 드리블러입니다. 반에서 1등하기도 어려운 냉정한 세상에서 그들은 평생 전교 1등을 넘어 지역 1등만을 거뒀던 선수들이고 대표팀에 승선했다는 자체가 이미 성취를 의미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U20 대회를 성인의 기준으로 지켜보고 부족한 부분부터 찾으려 왔지만 그들은 아직 신체가 다 자라지도 않은 청소년들이고 그들에게 패배한 전국 축구소년들의 꿈을 대신 안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바로 태극 마크라는 훈장과 함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응원할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를 대표하여 나간 선수들이 10대의 나이부터 욕먹으면서 뛸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이 패배한다면 한국 축구 자체가 약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들이 아닌 다른 어떤 한국 선수들이 나갔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회에서 악평과 기대를 동시에 받은 팀의 에이스는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스토크시티 올해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한국 팀의 에이스는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케이스가 제법 오래도록 쌓이고 있고 U17 대회에서 골대 그물을 찢을 뻔했던 손흥민부터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분명히 포착된 부분은 아시아 대회에서 한국팀은 기술적으론 최고 수준에 올라있고 상대팀들은 마치 과거의 월드컵에 참전했던 한국 대표팀 같은 경기를 펼친다는 지점입니다. 많이 뛰고 엄청난 압박을 진행하며 카운터어택으로 승부하는 투혼 축구입니다. 한국은 오늘 무려 656개의 패스를 시도하며 거의 스페인 같은 축구를 펼쳤습니다. 상대는 266개에 그쳤습니다. 킥패스는 8개가 있었고 12개의 슈팅 중 5개를 유효 슈팅으로 연결했습니다. 71%의 점유에도 불구하고 2득점에 그친 것은 성인 축구와 마찬가지로 잠근 팀에게 다득점하는 것은 어려운 미션이란 의미이고 일본이 포함된 그룹을 돌파하기 위해 승점 3점을 미리 챙긴 부분은 최대 소득입니다. 시리아는 언제나 아시안컵의 복병이고 첫 경기 이변은 모든 대회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부천FC의 성신은 오늘 경기 중원의 코어였고 한 골 1어시스트의 MVP였습니다.
혼자서 78개의 패스를 보낸 팀의 엔진이기도 했으며 공미이지만 박투박 선수들처럼 전투적이었습니다. 상대팀은 누가 봐도 윤도영 비디오를 한 달 내내 시청하고 나온 선수들이 분명했고 그가 공을 잡으면 다수의 선수가 경계했습니다. 보통 에이스가 집중 견제당하면 경기 전체의 리듬이 무너지곤 했던 것이 오래전 한국 축구 U20팀의 특징이었지만 준결승 세대부터는 주변에 반드시 동료가 나타나고 반대 측면을 부숴내는 장면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윤도영이 정확히 주변의 성신과 손승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71%의 점유가 가능했던 이유는 상대가 볼을 끊어낼 기회 자체가 희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팀의 윙어 양민혁까지 포함된다면 아시아에선 반칙 같은 스쿼드이고 세계 대회에서도 충분한 승산이 예상됩니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강 달성이고 4위부터 세계 대회 티켓이 주어집니다. 축구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겠지만 토너먼트는 변수가 가득하고 강팀이 꼭 승리하는 당연한 무대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대부분의 선수가 프로이기에 상대팀들이 비디오를 입수하고 분석하기에 유리했고 반대로 우리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팀들이 미지의 팀이며 그날의 디테일로 경기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되 방심은 금물이고 무엇보다 부상 없는 대회를 기원합니다. 과거 한국 연령별팀에 이관우가 등장했을 당시 사람들은 천재라고 말했고 한국 축구의 기여말한 헤드라인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피지컬과 체력, 스피드가 강점이었던 한국 축구에서 기술을 가지면 돌연변이라고 불렸던 시절입니다. 가끔 한 명이 나타나면 이변이지만 매년 나타나면 체질이 됩니다. 한국 축구는 전반적으로 변화의 시대에 있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꼬마 때부터 세계적인 스타들의 화려한 플레이를 유튜브로 시청하고 자란 세대입니다. 물론 손흥민의 득점왕과 김민재의 민해행 이강인의 파리행 정부를 지켜봤기에 꿈 자체가 세계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에 새로운 숙제가 있다면 세계적인 팀들과 다른 색깔로 승부했던 시절에 비교해서 이제는 그들과 같은 축구로 싸워나가는 지점입니다. 즉, 투혼보다 기술을 앞세운 경기로 돌파해 나가면 결국 힘과 힘의 싸움이 펼쳐진다는 의미이고 세계적인 선수들과 중원을 다퉈야 하고 그때 우리가 상대보다 더 나은 축구를 하기 위해선 정말 월클들이 가득한 스쿼드가 되어야 한다는 다소 파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약팀의 입장에서 펼치는 축구와 4-3-3의 공격 축구로 승부한다는 주제의 전환이고 이는 성인 대표팀에도 연결됩니다. 마지막 월드컵에서 우리는 힘으로 브라질에게 도전했지만 대량 실점하며 대회가 마무리되었고 네이마르는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한국 축구 스타일이 다시 뒤로 후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유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기술을 흠모하고 호날두나 메시를 지켜보며 자랐기에 찾아온 필연적인 시대이기 때문이고 개인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로 세계를 정복하길 응원합니다. 백승호와 이승우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그들보다 더 많은 드리블을 성공했던 경기를 잊을 수 없기 때문이고 어린 시절 내내 읽었던 세계의 벽에 쌓인 울분을 잊고 통쾌했던 기분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뛰는 선수들의 쾌감은 분명 더욱 특별할 것이고 평생의 노력이 보상받는 순간들일 것입니다. 한때 상대팀 감독은 한국 선수를 번호로 불렀고 한국 언론에선 상대팀 스타 선수의 플레임을 언급하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새로운 U20 대표팀의 대회를 응원하고 그들 모두가 미래의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불리길 기원합니다.